네, 오늘 취준생들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 100가지 22번째 시간입니다. 팀장님, 차별화된 강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서 어필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저희 커리어너스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 프레임 또는 이제 프레이밍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프레임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는 책의 핵심 주제로 설명했던 프레이밍이라는 개념이 나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프레이밍이란 작업은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프레임 자기소개 작성법이란 책이 거의 이제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이고, 이것 말고도 제가 조금 더 쉬운 방법을 고안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질문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빠른 방법. 항상 세상의 대부분의 일이 그렇듯이 빠르지만 조금은 이제 효율적이지만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강점 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본질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프레이밍을 하는 작업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릴게요. 먼저 빠른 방법이에요. 커리어너스 강점 리스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커리어너스 강점 리스트를 활용하는 거는 여기 이제 출처를 클릭하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에는 이제 아래 링크를 같이 달아 드릴 건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강점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강점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지금 보시는 이런 자료가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서 의사소통, 자기계발, 문제해결, 팀워크, 리더십, 직업윤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앞선 강의들에서 강조드렸던 이제 소프트 스킬 관련된 얘기들이죠. 네. 차별화된 강점은 저는 소프트 스킬로 할 것을 추천드려요. 하드 스킬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하드 스킬로 전달하게 되면 뭔가 이게 차별화된 강점처럼 보이기보다는 뭔가 당연히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역량 아닌가? 라는 생각을 채용 담당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된 강점으로 저는 소프트 스킬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뭐 리더십, 문제해결, 의사소통, 자기개발, 직업윤리, 뭐 팀워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문제해결이라는 이제 소프트 스킬을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제해결이라는 역량 자체가 소프트 스킬적인 느낌도 나면서 하드 스킬적인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참조하셔가지고 지금 문제해결 역량만 문제해결 역량만 해도 지금 73개가 찍히죠. 73개가 찍히니까 제가 이 문제 해결 역량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뭐 지금 파내기, 뭐 평가하기, 합성하기, 해결하기, 해결해 나가기, 해부하기, 되게 이런 지금 단어들이 쭉, 키워드들이 쭉 있잖아요. 제가 이게 어떤 얘기인지, 이 파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를 파내는 거, 정보를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거는 데이터 분석이나 연구에 활용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강점은 그냥 제가 이제 만든 거거든요. 만들었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그냥 이름을 네이밍을 한 거예요. 제가 네이밍을 한 거니까 이 네이밍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파내기, 이게 디깅이라고 제가 이제 강점을 이렇게 써놨죠. 뭐 디깅이라는 표현도 좋고 여러분만의 표현을 좋아요. 뭐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라는 표현도 좋으니까 여러분만의 표현으로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한번 어필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그냥 키워드가 아니라 제가 동사 형태로 지금 만들었어요. 동사 형태. 동사 형태로 만들었는데, 제가 동사 형태로 만든 이유가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의 강점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저지르는 실수 중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강점을 너무 추상적으로 말한다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컨대 저는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강점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솔선수범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조금 진부하고 뻔하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 담당자가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역량을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제가 동사 형태로 제가 이렇게 좀 정의를 해드렸고, 강점 리스트로 이제 키워드를 정리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한번 어필해 보시라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진정한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차별화된 강점이란 남들과 달라야 하는데, 아까 보여드린 리스트만으로는 남들과 차별화된 역량, 돋보이는 역량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질적인 방법이 아니라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야매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근시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본질적인 방법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프레이밍 이론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정립하는 프레이밍을 할 것을 추천드려요. 이거는 제가 뭐 이거를 뭐 콘텐츠를 판매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프레이밍이 뭔지, 여러분들의 관점이 왜 중요한지를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취업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밟아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프레이밍 이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프레임이란 개념부터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프레이밍이 뭐냐면요, 프레임을 메이킹 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프레임을 메이킹하는 작업이 프레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프레임, 즉 관점을 의도적으로 정립하는 작업을 저는 프레이밍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프레임이 뭐냐 라고 질문을 던져주셔야 되는데, 자, 프레임이란 개념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뭐 인지정보나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제 프레임 이론은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라는 분께서 정립한 개념인데요. 우리 인간은 어떤 정보,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 현실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사용하는 어떤 지각적인 구조나 인식의 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A라는 프레임, B라는 프레임, C라는 프레임, D라는 프레임, E라는 프레임, F라는 프레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고유한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이것까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시를 강의를 할 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돌을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돌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프레임에 대한 개념이 그냥 막연하게만 있으시다면 그냥 돌이 돌이지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술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술가들은 이 돌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냥 돌이 아니라 돌 속에서 아마 자신이 조각할 뭐 예술품, 조각상을 바라보겠죠. 그렇죠? 저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돈을, 물질적인 거를 바라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뭐 미학적인 가치도 좋아. 근데 미학적인 가치보다는 이 돌이 얼마나 희소한지를 고민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만약에 희소하면 경제적인 가치가 높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희소하지 않다면 그냥 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생물학적인 관점을 지닌 분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돌을 아마 돌의 표면에 묻어있는 뭐 식물의 조직이나 간균 같은 거를 관찰해서 어떤 생태계에서 온 돌인지를 파악을 하겠죠? 공학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이 돌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건축물의 재료로 쓰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재료로 쓰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거고요. 뭐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이 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돌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걸 사유할 거예요. 지질학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표면에 긁힌 자국들을 통해서 이 돌이 뭐 예를 들어 약 2만 년 전에 거대한 빙하와 함께 이동한 녀석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여행을 가더라도 누구는 나 그냥 재밌었어 라고 하는 반면 누구는 나 거기서 먹었던 음식이 너무 좋더라 라고 말할 거예요. 이처럼 똑같은 여행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그 여행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은 일을 하시더라도 다른 관점으로 일을 하실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 다른 관점을 포착해 내내는 순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유한 특별한 강점이 된다라고 정리를 한 거고요. 그 이론이 프레이밍 이론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이게 아마 제가 이 장표를 보여드리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영업이란 직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영업이란 무언가를 판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객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제가 가진 고객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좋은 답변인데 정석적인 답변인데 너무 진부하다는 거예요. 채용 담당자는 아니 무언가를 판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객들과의 소통이 중요하지는 않은 업무가 어딨지? 영업은 뭐 당연히 무언가를 판매하는 업무지. 그럼 마케팅과의 차이는 뭐지? 마케팅도 무언가를 판매하기 위한 업무인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프레임을 장착하게 되시면 그냥 뭐 매출을 극대화하는 건 당연히 영업의 업무다.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최소의 비용과 최소의 시간으로 설득하는 거고, 그래서 고객이 상품을 인지하는 직후부터 구매를 진행하기 전까지 제약 요인 없이 약간 시스템적인 관점이 지금 반영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차별화된 포인트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레이밍 이론은 제가 몇백 페이지짜리 책을 쓴 것처럼 조금 이제 고민을 더 깊게 하셔야 될 부분이므로 제가 관련 참조 칼럼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저희 블로그 가시면 400페이지짜리 이제 유료로 판매하는 책을 100페이지짜리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그게 귀찮다? 그러면 이 칼럼으로라도 한번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제 파악을 해보시면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현 팀장이었습니다.